자, 제가 혹시 기억나? 여기 1학기 때 처음 할 때는 목차를 먼저 봤어. 그러니까 목차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가 끝났네요. 그렇죠. 자, 2학기 내용 보겠습니다. 자, 2학기는 자, 우리가 수학하라고 부르고요. 이제 1학기 때랑 일단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거의 새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는 돌이켜보시면 새로운 것도 물론 있지만 꽤 많은 내용들이 이미 한 번씩 다 맛봤던 내용들에서 플러스 알파예요. 오른쪽에 지금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 고등수학상. 보시면 일단은 기억나 다항식.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나눗셈이라는 거 또 새로 하나 배우면서 그리고 인수분해 같은 거, 곱셈 공식 몇 가지 추가된 것들을 외웠고 참고로 걔네들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나눗셈은 까먹어도 되는데 그 인수분해 같은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앞으로 맨날 쓸 거니까. 알겠지? 그리고 이 단원의 제목이 방정식이었고 요거는 새로운데 복소수. 그치? 그리고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이런 것들은 뭐 맨날 했던 건데 요때 추가된 게 뭐 근계수랑 판별식 이런 거. 요때 추가된 게 이제 함수를 방정식의 관점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판별식을 쓴다 합니다. 그치?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이제 3차 이상을 배우는데 사실상 뭐 인수분해 게임입니다. 할 줄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특별한 거 제외하고. 그치? 그리고 밑에 3단원 부등식이 이제 사실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은 옛날에 배웠고 2차 부등식을 새롭게 배워요. 이런 거. 이제 뭐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시험 끝났지만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방정식 부등식은 풀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4단원이 이제 요번에 시험 범위가 안 한 거는 여기까지. 반월은 여기까지인데 아마 기말 2학기 때 여기부터 출발할 겁니다. 여기를 아마 하고 요번 거 들어갈 거라 여기를 제가 미리 말한 대로 안 하는 원방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한번 화요일까지 한번 듣고 문제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도형 이동은 저희가 이제 방학 때 한번 보충하기로 했잖아. 그때 제가 좀 짬내가지고 그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총평하자면 수학상은 그래서 좀 공부하기가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이 많았거든. 근데 이제 수학하 왼쪽인데요. 자, 크게 3단원인데 단원액을 줄였습니다. 근데 위에 보시면 자, 1번 혹시 여러분들 집합과 명제 들어본 친구 있나요? 들어본 거 있어요? 혹시 어디 들어봤어요? 언니가 있으면 들어볼 수도 있겠네. 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수학 시간에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지. 이제 뭐 이런 걸 배운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올 새로운 겁니다. 올. 여러분들 그냥 새로운 거는요. 항상 강조하는 게 그냥 마음 오픈하시고 대신에 새로운 거니까 좀 잘 들어야 돼. 도입부를. 알겠지? 그리고 이 단원 함수는 들어본 적 있는데요. 근데 아마 여기 많은 친구들이 혹시 우주야? 그 함수가 뭐야? 그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말 쓰지? 우리 얼마 전에 시험 본 2차 함수. 근데 정작 함수가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함수가 뭐예요? 가은아? 참고로 그 중1 때 함수라는 말의 뜻을 또 배웁니다. 함수는 그 당시에 관계라고 배워요. 관계. 어떤 관계를 주는 건데 어쨌든 이번 2단원 컨셉은 너네들이 그동안 많이 썼던 그 함수란 말을 정확하게 적용합니다. 수학적인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랑 관련된 몇 가지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쫙 정리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새로운 함수 두 개를 배웁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함수는 두 개밖에 없잖아. 1차 함수, 2차 함수. 새로운 거 두 개 배웁니다.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래서 두 가지 새로운 함수를 배울 거다. 그러니까 좀 차이점 이해돼? 함수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뭐냐면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아마 이 말은 처음 들어도 이 말은 들어본 적 있지.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중2 때 이거 합니다. 뭐 주사위를 한 개 던져가지고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뭐 그런 것도 있잖아. 그거를 또 해. 근데 그때는 여러분들 사실 좀 비유하자면 중2 때는 거의 원심이야. 너네가 특별히 그걸 풀면서 어떤 도구라던가 그런 걸 안 쓰고 소위 약간 노가다스럽게 그냥 잘 쓰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 두 개가 일종의 도구입니다. 수열이란 도구를 이용해서 할 겁니다. 조합이란 도구를 좀 이용했으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여러분들이 할 거고 자 이번에 이제 각 학교별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예상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공교롭게도 작년이랑
이번에 시험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안하고는요, 작년도에도 아마 직방까지가 시험범위였고, 그래서 안하고는 작년도에 중간고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몇 개 안 들어가죠. 딱 명제까지 해서 원방부터 명제까지가 시험범위였어. 그리고 관울고는 작년에도 제 기억에 딱 원방까지 했어요. 그 뒤에 도형의 이동부터 해서 어디까지 했냐면 딱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쭉 한번 살펴드릴 건데, 지금 계획은 뭐냐면, 지금이 8월 이제 7일이잖아. 한 9월 중순 혹은 한 9월 말까지, 시험 한 달 전까지는 진도를 쭉쭉 뺄 겁니다. 이거 끝나고 넘어갈 겁니다. 일단. 사실 이제 원래 코로나만 아니면 진짜 좀 길게 해서 지난 겨울방학처럼 좀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최대한 한 다음에 시험 한 달 전 되면 스탑하고 앞으로 갑니다. 어쨌든 중간고사 중요하니까. 그래서 좀 반복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제 준비를 좀 일찍부터 해서 좀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한번 해볼 테니까, 대신에 좀 여러분들이 같이 해줘야 돼. 그럼 제가 사실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좀 이제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가고 싶어. 사실은 내용도 이제 꽤나 예뻐, 흐름 자체가. 여러분들이 물살을 잘 타면 되게 쭉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제 막 내리거나, 그러니까 내리다가 숙제를 안 하거나, 뭐 좀 조시거나, 이제 그러면 좀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거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래. 알겠지?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시죠? 자, 말선형 스타트 갈게요. 자, 일단 스타트 가서,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 건데, 이제 여러분 저랑 해보실 만한, 저는 이런 페이지가 보통 다 있잖아, 생각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페이지를 그대로 잘 안 따라가요. 오히려 저는 이런 페이지는 언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냐면, 일단 한번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이를 다시 보세요. 이 페이지를. 그럼 이 페이지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잘못하는 게, 보통 이제 혼자 하는 친구들이 이런 페이지를 막 한 시간 동안 봐. 그럼 의미가 없어요, 수학은. 이걸 봐봤자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는 문제로 하셔야 되고,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를 잘 듣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정말 한번 잘 들어봐. 생각보다 꽤 재밌고 쉬워요, 여기는. 1학기 때랑 다르게 계산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사실 기억나? 방정식 푸는 시간 알아도 걸려, 시간이. 아는 걸 너무 사야 되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계산이 심플해요. 근데 이게 좀 새로운 내용이다 보니까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장 갈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집합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자, 오른쪽에 한번 필기해 볼게요. 자, 제가 이제 필기를 가끔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노트가 없는 친구들은 위에 여백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자, 집합이란 무엇인가? 당연히 이제 처음이니까 뜻! 집합이라는 게 뭐가 집합이고 뜻이 있을 거 아니야. 뜻! 그리고 이제 관련 용어. 밑에 보시면 원소라던가 뭐 용어들도 있어요. 당연히 새로운 걸 배우면 새로운 용어들을 배워. 항상 처음에. 그리고 기호. 이제 우리가 수학 시간인데 말로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런 기호들도 한번 한 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집합이라는 말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가끔 써.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뭐 3학년 1반 저기 운동장 집합이라고 하면 보통 뭘 하는 얘기야? 거기 나와서 두 글자 모이라는 얘기잖아. 실제로 그 모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 그룹. 자, 써볼게요. 자, 집합은 실제로 모임이야, 모임. 밑에 보시면 이게 뭐 애들이 모여 있어, 진짜로. 모임인데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런 모임과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차이점이 밑에 문제로 나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뒤에다가 필기하겠습니다. 모임은 모임인데, 자, 어떤 모임을 앞으로 집합이라고 할 거냐면요. 자, 참 거짓이. 이 말 처음 들으면 아니야.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해 같은 거 할 때 참 거짓이란 말 해봤잖아. 참 거짓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모임을 말합니다. 자, 여기 별표를 잡아. 분명하게 구분돼야 돼요. 뭔가 감이 안 오지? 자, 오른쪽에 한번 저기 토끼
악기가 하는 말이 사실은 집합이 아닌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밑에 있는 1번부터 8번이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동그라미는 집합인 거 아니면 X인데 참고지 분명하게 뭐냐면요. 그런 거야. 지나가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똑같은 말이 나오면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면 이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교과서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일까요? 이런 거는 애매하다는 거야. 왜? 사람마다 예를 들어 여기 내 친구한테 자 본인 아닙니다. 뭐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 수학의 집합을 하지 않아.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만큼은 분명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자 문제 볼게요. 자 밑에 얘들아 8문제 있지. 다 풀어보세요. 자,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 8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주 이거는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다. 그럼 너를 외워. 이거는 좀 애매한데 그러면 X표를 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죠. 이게 수학 시간 맞아. 근데 약간 좀 집합과 문제는 한동안 이런 느낌으로 좀 해야 됩니다. 약간 좀 뭔가 좀 이해를 좀 하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제 결국 고2, 고3 때 써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써요. 집합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이런 집합의 개념을 쓰기 썼어요. 어떤 걸 우리가 배우면 어떤 그룹이 있잖아. 이제 그 정확한 표현들을 배우는 중이야.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이 자, 작은 짝수의 모임. 자 이거는 갑이나 집합일까 아닐까? 자 1번 여러분들 자 제가 화면에 띄우려고 좀 줌아웃했습니다. 어때요? 집합일까요? 혹시 가은아 1번은 집합일까? 아닙니다. 자, 보통 이제 문제 풀면 알 거야. 어떤 멘트들이 좀 있어요. 이 문제는 왜 아니까 어떤 멘트 때문에? 작은. 자,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자, 물어보자, 여러분들. 제가 한 명씩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작은 짝수는요. 자, 2는 좀 작나요? 그럼 아무래도 2는 제일 약하지. 2가 처음이니까. 그 4는 어때요? 저기 4가 작다는 친구. 오,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크다 생각하는 거야, 다들? 그럼 6은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들은 좀 애매한 멘트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걸으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면 걸으면 돼. 사실 여러분 더 쉬운 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면 맞는 거고,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명확하지 않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실제로 보통 시험 문제 1번 같은 데 많이 나와. 물론 안 나왔긴 해요. 너무 쉬워서. 자, 또 해볼까? 자, 2번이 그러면 나오나? 얘는 집합일까? 여러분들 한국사 자격증이 있는 거는 집합 맞아요. 왜? 이거 여러분들 손들어서 100% 다 추릴 수 있잖아. 애매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맞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은 가은아. 요거를 이제 집합일까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위에서 작다는 아니라면서요. 좀 다른 느낌의 동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은요.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이 작다.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누구까지야? 1부터 9까지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약간 좀 주의해야겠네요. 이 작다는 그 작다입니다. 그래서 집합입니다. 자, 4번의 우주야. 얘는 집합일까? 네. 여러분 광역시 꼴랑 몇 개 있어? 우리 뭐 대구, 울산 몇 개 없죠? 집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갑니다. 6번은 집합일까? 아니겠지, 알겠죠? 이런 멘트는 위험한 멘트야. 6번 0에 가까운 게 누군데요? 그럼 1은 가깝나? 더 가까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집합이 아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뜻입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이제 기호랑 용어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여백에다가 한번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말 쓴다고 했잖아. 그럼 제가 한번 평상시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자, 지금 저희 프라임 여기 반에 제 마음대로 1반이라고 한번 이름 붙여볼게요. 자, 이제 이 1반의 모임을 한번 제가 써볼게요. 예를 들어 뭐 가은이도 있고 아빈이도 있고 우주도 있고 나은이도 있잖아. 그리고 혹시 뭐 옆반의 개똥이는
여기에 없으니까 바깥에다가 쓰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상시에 이런 반 있잖아. 3학년 1반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인데 이렇게 쓰면 너무 일단 번거롭고 이게 모양이 안 예쁘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똑같은 상황을 제가 지금부터 새로운 기호랑 용어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알겠지? 자, 지금부터 하단에다가 이거랑 같은 상황인데 이제 뭐 어떻게 집합을 표기하는지 일종의 표기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가 집합이 한 개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식 집합이 1반도 있고 2반도 있고 여러 반 있잖아. 그럼 그런 모임에도 이름을 주잖아요. 1반, 2반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밑에 보시면 보통 집합에도 이제 이름을 줘요. 보통은 영어에 대문자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제가 뭐 영어 그냥 1번 말고 A라고 할까요? A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이 4명이 있다는 거를 참고로 이런 표현도 있긴 해요. 뒷장이 있어. 근데 보통은 중괄호 있지.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여기 안에다가 저 구성원들을 쓸 겁니다. 이제 앞으로 중괄호를 쓰면 요게 이제 저 A라는 집합 안에 구성원들이 들어갈 자리야. 한번 써볼게요. 뭐 이렇게 나은이, 가민이, 건주, 나은이. 선생님 수학 시간인데 이게 한국말 써도 돼요. 이제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데 고정관념이야. 요 자리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모임이니까. 그치? 그리고 자, 저희가 위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들을 뭐 여러 가지 표현이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입안의 구성원 혹은 뭐 입안 학생 그런 말 쓰잖아.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인데 얘네들을 이 집합 A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있는 이 한 명 한 명은요 원소라는 말을 씁니다. 즉 이 A라는 집합에는 원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원소란 말을 쓸게요.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지. 이 원소다라는 기호가 존재합니다. 자, 그 기호를 꼭 이제 집에 가서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통 원소를 왼쪽에 씁니다. 원소. 자, 쓸까요? 책에 나와 있죠. 요거 좀 말할게요. 보통 왼쪽에다가는 원소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그 집합을 쓰는데 가은이가 지금 A의 원소야 아니야? 원소 맞지? 원소다라는 기호로 이렇게 제가 앞으로 우스갯소리로 상지창 이렇게 딱 3개를 하면 이게 이제 원소다라는 기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요 개똥이는 원소야 아니야? 얘는 지금 같은 말이 아니거든. 원소가 아니다라는 기호도 존재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시겠지만 보통 수학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아니다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용어 설명, 기호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저희는 앞으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 실생활에 많잖아요. 여러분 소속돼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왼쪽에는 집합의 이름, 보통은 대문자를 많이 써요. 얘, 그리고 중괄호를 쓴 다음에 가운데다가 요 구성원들을 쑥 넣을 건데 구성원이 아니라 원소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원소다 기호가 요 상지창이고요. 원소가 아니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면 됩니다. 문제 볼게요. 자, 밑에 여러분들 자, 9번부터 12번까지 한번 기억 써보실래요? 문제 되게 쉬워요. 여기는 좀 이제 그러니까 1학기 때랑 좀 컨셉이 달라 기본적으로. 계산한 그러니까 일단은 끝날 때까지는 집합과 명제야 이런 느낌이 많아요. 좀 뭔가 수업 시간인데 좀 국어 시간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 참고로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저 학생 때는 이거를 중1 때 배웠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게 원래 대학교 가면 대학교 1학년 과정이 요거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먼저 배워두면 되게 써먹을 때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 함수 같은 것도 여러분들 어떤 x의 범위가 있잖아. 걔네도 이제 집합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x의 범위도. 나중에 이 단어 함수가 아니고 집합을 써먹습니다. 함수에서. 알겠지? 자, 어쨌든 자, 같이 해볼게요. 자, 9번 문제. 자, 요거는 우주야. 원소일까 안 될까? 여러분 원소인 거는요. 잘 들어. 생각보다 지금은 쉬운데 뒤에 가면요. 좀 이제 이게 복잡해집니다. 원소인지 아닌지 되게 쉬워. 얘가 통째로 여기 안에 있는지 보면 돼요. 근데 안에 보시면 A가 들어있잖아. 원소입니다. 원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또 해볼까요? 자, 밑에 있는 D. 자, 얘는 가나 원소인가? 아니죠.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41번이 0도 원소가 아니니까 아니다. 12번은 여기 들어있으니까 원소다. 뭐 이런 거를 써보는 문제예요. 자, 밑에 있는 자, 문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자, 이번에는 위에처럼 A라는 집합이 누구인지 명확히는 모르지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A에는 누가 모여있대요? 10의 양의 약수. 약수들을 모아놨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니까 쭉 써놓고 보면 되겠죠. 맞아?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또 오늘 쉬는 시간 전에 원소 관련 내용을 한번 쭉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한篇낼게요. 별로 안 어려워요, 사실은. 새로운 기호 하나 배우는 것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어떤 걸 상상해 보세요. 알겠죠? 그럼 13번이 자, 가민아 1은 원소일까? 그치, 여러분들 방금 말했지만 저라면요 자, 이런 거 나오잖아. 나라면 이걸 써보겠다. 헷갈리니까. 참고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표현법이 바로 다음 장에 실제로 이제 쓰는 둘 다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나열하는 것도 쓰고요. 나열하지 않고 어떤 설명이 나온다잖아. 어쨌든 이렇게 둘 다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됩니다. 자, 예를 보시면 원소가 맞겠죠. 자, 14번은 우주야. 원소인가? 아니요. 네, 아닙니다. 원소가 아니다. 자, 15번이 원소다. 너무 쉽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 갈까요? 다음 차 갈게요. 자, 이제 자, 우리가 앞장에서 뭘 배웠냐면 뜻도 배웠고요. 원소다, 뭐 용어도 배웠고 기호까지 배웠고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자, 역시나 괄호치고 하나 필기하자면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사실 방금 맛을 보고 왔어요. 이제 또 집합이라는 거를 좀 표현을 할 건데 표현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원래 있어.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사실 방금 다 보고 왔어요. 세 가지를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표현 방법 세 가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어떻게 해줘도 서로 다른 걸로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결국 이제 뭐가 나와도 우리는 명확하게 이 집합은 그걸 말하는구나 라고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 제가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방금 앞장에서 제가 개똥 예시를 들었네요. 자, 한 번 더 그 앞장의 예시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어떤 A라는 반에 가은이 더 있고 가빈이 더 있고 우주도 있고 나은이도 있다고 했잖아. 혹시 왼쪽에 세 개 중에 이거를 닮은 표현 하나 보이세요? 실제로 이등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표현법의 이름을 암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표현하는 방법을요. 자, 여기 세 번째 있죠. 자,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실제로 쓰는 표현입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즉, 벤 다이어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히 이거는 뭐 상식인데 벤 다이어그램이 뭐냐면 벤은요 수학자 이름입니다. 수학자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 보통 영어에서 다이어그램이 어떤 도형을 말합니다. 즉 어떤 집합을 어떤 도형, 뭐 원이든 삼각형이든 어떤 도형을 통해서 표현하는 걸 말해요. 자, 써드릴까요? 이건 수학자 이름이고요. 얘는 어떤 도형으로. 그러니까 위에 책처럼 뭐 원이라든가 어떤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말해요.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도형을 쭉 그리면 되는 거야. 뭐 굳이 말하자면 보통 맨 위에는 집합의 이름을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다가는 그 원소들을 딱딱딱딱 쓰는 방법이에요. 알겠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제목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이제 요거를 어떻게 쓰라고 이제 시켰냐면 자, A는 자, 이렇게 집합의 이름을 쓴 다음에 안에다가 하나씩 나열을 다 했잖아. 이게 사실은 이름 그대로 원소들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원소 나열법.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자, 써볼까요? 가은이, 가빈이, 우주, 나은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름 참 잘 지은 거야.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마 저희가 앞으로 가장 많이 쓸 표현법이 이 친구일 겁니다. 원소 나열법.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면 우리 앞장에서 임재문적 있지. 10의 양의 약수. 자, 얘는 지금 원소가 나열이 돼 있나요? 혹은 어떤
어떤 조건만 좀 제시가 되어 있나요? 이게 두 번째 조건 제시법 맛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이 A라는 친구를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부르면 얘가 튀어나올까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문제로 나와요. 보통 원소 나열을 주고 이걸 이렇게 바꿔보래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 아주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 프라임 학원, 프라임 수학, A반 학생들 이라고 쓰면 제가 나열하지 않았지만 나올까요? 이렇게 이런 표현법을 조건지시법, 이게 조건이 되는 거야. 즉 나열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조건만 딱 줘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지시법 여러분들 아마 왼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조건만 나와있지 않고 뭔가 앞에 더 있지. 자, 그거를 조금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잘 들어봐. 자, 일단 여러분들 요게 지금 다 이제 뜻이 있는데 요거 있지. 우리가 바코드 할 때 그 바입니다. 어떤 경계선 같은 거야. 그리고 보통 해석할 때는요, 자, 필기해 보세요. 자, 얘가 보통 해석할 때는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 A라는 집합에는 누가 모여있다? X들이 모여있다. 즉, 이 자리가 모여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X가 누군데? 이제 이 X에 관한 설명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자, 얘는 지금 X들이 모여있는데 이 X가 뭔데? 이게 이제 뭐냐면 X에 관한 설명, 즉 조건을 준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대놓고 쓰지 않고 이렇게 X들이 모였는데 이 X는 6의 약수래요. 그럼 얘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방금 제가 예를 든 이것도 조금 더 다듬자면 이제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원래는 어떻게 쓴다? 자, 읽는 방법입니다. X바라고 있습니다. X바. X들이 모여있는데 이 X가 누구냐면요, 이 X는 여기 쓰면 되겠죠? 여기 X는 프라임 수학 A반 학생들이다 라고 쓰면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 단 이 표현법만 좀 다르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밑에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제 밑에 문제에서는 이 세 개를 왔다 갔다 시킵니다. 어떤 표현법을 주고 이걸 이렇게 표현해봐라 라고 시키거든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몇 개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19번, 20번, 21번 세 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19번, 20번, 21번. 자, 그리고 꼭 부탁할게. 수업 전에는 꼭 좀 푹 쉬다 오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한 만큼 얻어가는 거야. 새로운 거니까. 자, 이번 문제는 다섯 문제 전부 다 조건 제시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뭘로 바꾸래요?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을 읽고 그게 누구인지를 추리해서 쭉 나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20번 문제를 항상 제가 매년 할 때마다 저한테 묻는 친구도 있어요. 쌤, 모음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나오나 모음이 뭔지 알지? 뭐예요? 그치, 우리가 그 A 혹시 뭐라 드시고 있어요? 그 아에 이오 있잖아. 그걸 저희가 모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쌤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나오는 반칙 아니에요. 이제 고1쯤 되면 이게 상식이라는 데서 나오는 거야. 보통 타 과목 연계에는 상식 정도는 나올만 해요. 알겠지? 자, 모음은 아에 이오음이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 표현법에 우리가 이런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X바, 자, 말로 하자면 X바, X들을 모아놨는데요. 뒤에 보시면 어떤 X냐면 이게 되는 홀수래요. 자, 그럼 가은아, 여기 안에 원소 누구 있을까? 3, 7 이렇게 쓰라는 문제입니다. 결국 같은 표현인데 밑에 원소 나열법 쭉 나열해보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보통 이 조건 제시를 주고 나열하는 건 좀 쉬워,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해석하면 되거든. 한번 더 해볼까? 자, 20번을 같이 했죠. 자,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대문자야. 소문자로
쓰시면 헷갈린다. 대문자. 이거 맞나? U? 대문자. V에 아니 U입니다. 근데 여러분 U는 대문자 어떻게 써요? 이거예요? 이렇게 U. 자 21번. 자 X는 이 친구의 알파벳이에요. 자 혹시 그러면 이 문제 벨트 하나 칠게요.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위에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혹시 이거 갑이나 그 알파벳 누구 있어? 오. 자 이제 이렇게 쓰는 아마 써본 친구가 있을 건데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 만든 사람들이 몇 가지 규칙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 위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콕 뭐야 콕 여기서 몇 개의 밑줄도 붙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P가 겹치지. 우리가 이제 원소로 쓸 때는요 이렇게 겹치는 건 한 번만 씁니다. 그래서 정답 쓰실 때는요 PP가 아니라 그냥 PY가 맞다는 겁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기 1번에 한번 밑줄 그으면 되겠죠. 같은 원소는 한 번만 쓴다는 거예요. 중복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번은 여러분들 2번은요 밑에 보시면 22번 가봐. 한번 문제를 먼저 보고 올게요. 자 22번에 자 이번에는 원소 나열법이 나와있죠. 그리고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원소들의 어떤 공통점 좀 규칙이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혹시 29번은 원소들이 어떤 것 같아요? 상하겠어. 그리고 자 이게 위에 있는 2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3의 수가 12까지밖에 없나요? 원래 사실 무수히 많잖아. 근데 여러분 원소 나열법은요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몇 개 쓰고 이제 뒤에 더 있다라는 의미로부터 이렇게 땡땡땡을 많이 쓴다라는 게 위에 보시면 2번의 설명입니다. 자 위에 한번 찍어볼게요. 2번은요 원소가 많고 그러니까 방금처럼 3일수가 대박 많아. 그리고 누가 봐도 3의 수야. 규칙이 있을 때 는 보통 이제 이렇게 땡땡땡을 써서 생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여기 바로 밑에 한번 주의사항 하나 쓸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여러분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볼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3의 배수를요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3의 배수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자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3 하나만 주면요 이게 3의 배수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표현할 때 이렇게 땡땡땡을 쓰고 싶더라도 최소한 2-3개 이상 써도 된다는 거야.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 여러분 이걸 보고 누가 3에서 어떻게 알아요? 3다음 뭐 있는데? 이렇게는 쓰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그래도 규칙이 있는 거를 한 3개쯤은 보여줘야 같이 사실 2개도 아시고 한 3개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3개 혹은 이렇게 뭐 4개 이상까지 사실은 많이 쓰면 좋긴 해. 근데 보통 여백이 짧기 때문에 많이 쓰진 않고 한 3-4개 쓰고 땡땡땡 칩니다. 요거 하나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자 내려가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2번, 24번, 26번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추가로 별표 하나 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 앞부분은 꼭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에 조건지심법을 원소 나열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반대로 원소 나열을 조건을 주는 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 원소를 좀 대표하는 규칙을 좀 느껴서 표현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22, 24, 26 3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근데 규칙이 없으면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왜? 집합의 뜻이 애초에 분명하게 구분되고 뭔가 규칙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집합이라고 쓸 거라는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원소들을 보시면 그 특징을 가지고 조건 제시를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그래도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자 22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요
X는요, 이 원소 나열을 조건 제시로 표현하래요. 그럼 뭔가 느껴와야 돼. 너네 공통점이 뭐야? 방금 우주 말대로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다? 이게 이제 강한 거니까 3의 배수거든. 그럼 자, 이제 표기를 할 건데, 자, 표기법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중괄호를 딱 쓰신 다음에, 맨 앞에다가는 X바. 사실 꼭 X가 아니어도 돼요. 뭐 K바, 뭐 Y바, 상관부터 X 씁니다. X 쓰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야 돼요. 자, 말로 할게요. X들을 모아놨는데, 어떤 X냐면, X는 뭐다? 뭐 3의 배수.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안 썼지만 적을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쓸 수 있겠죠. 한번 24, 26 한번 더 해보세요. 26번 같은 것도 어떻게 잘 조건을 주면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는 막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집합원에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어요. 아, 도스만 도레미솔라시. 혹시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는요 어떤 조건으로 말해야 될까? 혹시 음악 좀 좋아하시는 거 없어요? 도레미파솔라시. 이게 정답이 뭐였냐면 7음계. X가 X는 7음계라고 쓰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면 어떤 규칙을 좀 이용해서 쓸 겁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24번이, 자, 누구 해볼까? 가은아. 24번이 요거 조건 제시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한번 도와줄래? 자, X바. 12의 0이요. 여러분들 앞에다가 X는 이라고 써줘야 돼. 여러분, 만약에 앞에는 X를 쓰고 뒤에는 이렇게만 쓰면요. 이것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이게 X들을 모아놨는데 X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거든. 저는 사소하지만 여기다가 꼭 X는 이라고 써줘야 아, 이 X들이 이거를 모아놨구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선생님이 꼭 이 말 써야 돼요. 이제 이건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혹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약수라고 하면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안 써도 얘를 떠올릴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수학적으로 약수라는 말에는 꼭 이렇게 양수만 약수가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이것들도 집이 약수입니다. 원래 수학적으로 약수는 약수란 말 안에는 어디에도 뭐의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좀 명확히 구분하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책 컴플레인 안 받으려고 정확하게 표현해 준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것도 그냥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한번 더 해볼게. 자, 26번은 갑이다. 얘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나올까? X바 X는 50 이상 100 이하의 미만의 자연수. 아우, 그럼 나오겠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마 표현들을 보아하니 혹시 이거 말고 다르게 쓴 친구 나오나 있을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표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이요, 여기 페이지는요 정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니네가 뭐라고 말하든 제가 나오면 되는 거야. 혹시 다르게 쓴 친구 없어요? 이거 말이에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자, X가 X는 두 자리 자연수. 어때요? 즉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페이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연습할 거는 딱 여기 원소 나열법을 조건 제시로 바꾸는 걸 좀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쉬워, 지네끼리. 근데 얘가 조금 이제 고찰이 필요하고 좀 이제 너네들 규칙이 뭐니? 그걸 좀 느껴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 혹시 다음 시간에 정답지 받는데 나랑 달라. 저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게 맞으면 맞다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표현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얘를 딱 두 개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 뭐 28번, 30번 두 개만 해볼게요. 28번, 30번. 오늘 지금 오랜만에 수업하는데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뭐 이런 걸 배웁니다. 한동안 이걸 해요. 한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이제 유형 문제로 가도 생각보다 어려울 건 없어요. 진짜 비슷하게 나가는 이런 식으로. 자, 벤 다이어그램은 오늘 제가 어쩌면 제일 처음 설명했던 그 어떤 도형, 이렇게 했던 게 표현법 중에 있다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일단은 이렇게, 자, 벤이라는 아저씨가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선생님 꼭 원으로 해야 돼요. 사실 그것도 아니야. 뭐 사각형으로 하든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보통 원에서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조건지시법이지. 제가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사실은 세 가지 표현법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보통 원수 날법입니다. 그게 제일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쭉 나열하신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가 옮겨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쓰라는 문제입니다. 또 해볼게요. 자, 밑에 있는 D는 자, 요거 이상 요거 약수니까 귀찮은 거 바로 쓸게요. 10, 12, 14, 16, 18. 이거 잘 봐야겠죠. 18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세 가지 표현법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가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혹시 여러분들 여기 이 친구들 제목 밑에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가야 돼. 그럼 쌤, 이거 세 개를 꼭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봐봐. 만약에 세 개 중에 어떤 한 개가 제일 좋으면 다른 게 굳이 필요할까요? 약간 장단점이 좀 있어요. 제가 단점은요 설명 안 드리고 한번 장점만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좀 공유해 보자는 거야. 자, 물어볼게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어렴풋이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자, 원소나열법의 장점은 우주야 뭔거 같아? 직관적인. 오, 나 그 말 하려고 했지. 직관적이야. 그러니까 좀 제일 잘 보여.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할 게 사실은 원소나열법이고 전 실제로 풀이 전략 중에 그냥 나열해봐라는 말도 많이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요 장점이 가장 직관적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어려운 친구는 쉽게 말하면 가장 잘 보여요. 잘 보임. 여러분 잘 보이잖아. 얘야 얘. 그렇지. 장점.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요거 두 개의 장점은 제만큼 좀 떠오르지 않을 건데 그럼 혹시 조건지시법도 장점이 있을까? 혹시 가은아, 조건지시법은 장점이 혹시 있을까? 조건만 주면? 사실 여러분들 제가 단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친구의 단점이 있어요. 사실 그 단점을 얘가 보완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소나열법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원소를 나열해야 돼. 예를 들어, 자, 집합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람의 이름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혹은 우리나라 인구를 모아놨대요. 이거 어떻게 나누실래요? 선생님, 아까처럼 한 3명 쓰고 땡땡땡 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땡땡땡이 조심스러워요. 3명 쓰고 땡땡땡은 이게 정확히 누군지 몰라, 우리가. 원소 나열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특히 그게 좀 수가 많고 애초에 나열 자체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얘가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들을 나열해보래요. 어떻게 나열하시나요? 참고로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를 나열하래요. 어떻게 하시나요? 못해요. 그게 좀 애매해서 그래요. 이럴 때 얘를 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조건지시법은 장점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단점을 얘가 커버해 줍니다. 뭐 굳이 말로 하자면 어떤 수가 많고 나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 친구가 빛을 발한다라는 거야. 혹시 느낌 안 오는 친구를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 혹은 여러분들이 여기 사이에 있는 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나열해 보세요. 이거는 만만치가 않아. 근데 조건식은 아주 심플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면 돼? 우리나라 인구 X봐. X는 우리나라 인구. 끝입니다. 뭐 거기 뭐 들어갈지 나도 관심 없다. 그거 쓰면 끝인 거야 일단. 그러니까 차이점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좀 공감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좀 공부가 훨씬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생님 얘는요. 얘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은 제가 장점을 어필하기가 힘들어. 조만간 배울 내용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어쨌든 집합이라는 것도 이제 어떤 우리가 덧셈 뺄셈처럼 집합과 집합끼리 조만간 뭔가를 합니다. 물론 더하기란 말은 안 쓰지만 약간 뭐 어떤 연산이 존재. 얘는 자 그냥 미리 언급을 할게요. 집합의 연산에서 좋습니다. 뒤에 우리가 가서 집합끼리 뭔가를 해, 막 걔네끼리. 1반과 2반끼리 뭔가를 해.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학교에 1반, 2반 있잖아. 1반과 2반에서 둘 다 그러니까 안경을 낀 학생을 두 반이 물어보는 거야. 그럼 두 반에서 골고루 나올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이제 뭔가 집합끼리 뭔가를 해요. 그때는 얘를 탁 그리면 엄청 좋아요. 이게 이제 그림을 막 저희가 얘는 지금 하나인데 뒤에 거 미리 스포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는 거야. 이렇게 그려서 겹치는 게 바로 보여요. 6번 겹치기 이렇게 해서 써먹어 뒤에서 이제. 그래서 약간 뒤에 가면 이제 연산할 때 얘를 많이 쓸 겁니다. 당장은 장점이 안 보여요. 딱히 뭐 사실 왜냐면 당장은 얘랑 비슷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나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8시 20분입니다. 제가 지금 그때 이맘때 이제 숙제 검사 끝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희망을 드릴게요. 요번 페이지까지 하고 유형 문제 몇 개 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한 달락이에요. 알겠지? 자, 이번 페이지는 위에 보시면 또 어쩌면 몇 가지 뭐 새로운 용어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앞에 있는 요 두 단어는